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리고 9월도 벌써 절반 지나네요. 오늘이 8월 1일 음력. 그리고 이제 추석을 딱 2주 남겨두고 있죠. 음, 뭐 이제 계절도 이제 좀 가을 분위기가 좀 물씬 뭐 나긴 합니다. 어, 오늘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고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해가지고 또 저 뭡니까 그 개딸년들 뭐 난농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나라 상황이 점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정점을 향해서 정점 임계치를 향해서 간다고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극도의 혼란 상태, 그 혼란 상태가 지금 임계치에 도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어차피 또 윤통이 또 저기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 참석해가지고 또 연설을 했습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윤통은 끊임없이 이 빨갱이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저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근데 이제 이 당에서 지금 전혀 못 받쳐주고 있죠. 뭐 제가 항상 막 욕을 합니다만은 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그 뉴스에이 라이브에 그래 정미경이가 나왔는데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제가 계속 하던 말을 그나마 지금 정미경이가 하잖아요. 그리고 참 웃겼던 게 뭐냐면 이 동아일보 채널A도 이 새끼들도 뭔가 좀 심하게 뭔가 오염이 된 새끼들인 것 같긴 해요. 뉴스일 라이브에 오늘 그 단식을 가지고 지금 거의 한 70%를 할애해가지고 했거든요. 방송을. 어,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많이 해줄 이유가 없는 건데, 그렇게 방송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빵이 새끼들은 뭐 계속 나와가 징징거리면서 뭐 왜 저기 여당하고 정부에서는 찾아보지도 않냐 어쩌냐 하면서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새끼들한테는 함부로 말로라도 함부로 그 저기 호의를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빨갱이 새끼들한테는. 뭐 그렇거나 말았거나 뭐 중요한 거는 윤통입니다. 윤통이 어차피 다 지고 있기 때문에 뭐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또 뭡니까 그 정혁진인가 그 변호사 그 새끼 뭐 뭡니까 저기 항상 뭐 얘기는 좀 바른 얘기하고 해가지고 뭐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또 뭐라는 게 아니라 뭐 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자기가 나서서 이제 그 윤통 보고 뭐 이재명을 만나라고 하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개소리를 씹으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실질 심사를 가더라도 어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늘 그렇듯이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는데 도주리도 없고 뭐 어차피 빨갱이 새끼들이니까 증거인멸으로도 별로 없다. 증거가 뭐 많이 수집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 가지고 기각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각됐다는 이유로 윤통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소위 보수라는 이 쓰레기 새끼들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박근혜가 칼 맞아 뒤지고 그것도 자기들 손으로 갖다 바치고 이명박이도 자기들 손으로 갖다 바쳤는지 조금만 이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걸 보면 바로바로 그 원인이 나와요. 그 빨갱이 새끼들보다 못한 그냥 쓰레기라는 게. 그리고 그래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땡중놈의 새끼들이 가가지고 뭐 굽는 거는 자기들이 더 잘하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뭐 일어나시라고 뭐 단식 끊으라고. 도대체 그 중놈의 새끼들은 어떤 세상을 원하는 거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중생을 구제하자는 게 자기들 그 모토 아닙니까? 그런데 온갖 범죄를 저지른 비리를 저지른 그런 새끼를 그러다가 그 와중에 자기가 부리던 부하 직원들이 5명이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지금 다 죽었는데 그런 새끼를 옹호를 해? 종교 지도자라는 그 쓰레기 새끼들이. 아, 하기사 그래. 제가 쓰레기라고 했으니까 뭐 인정을 그냥 쓰레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싶긴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다 어느 한 분야 할 것 없이 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다 썩었다는 얘기.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까지 이 나라는 조작된 나라였다는 거죠. 오늘 그래 감사원 발표로 더 확실하게 밝혀졌죠. 뭐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만은 조작.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크시티라는 영화가 생각나고 13층이라는 영화, 트루먼 쇼 영화, 매트릭스 뭐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특히나 저는 다크시티라 영화 얘기하면은 아마 한 조금 50이 넘지 않으면은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아마 한 30년 정도 전에 나왔고 아마 지금의 어떤 이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화려한 어떤 영화들을 보고 만약에 다크시티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일단 뭐 스토리라든가 이런 거 빼고 볼품없는 영화긴 해요. 30년 전에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고 자정이 딱 되면 세상이 멈춰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새로운 기억을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가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또 자정이 되면 또 멈추고 그럼 또 새로운 기억을 주입시키고 또 그 삶을 살아가고 오늘 그 감사원에서 발표한 게 바로 그 다크시티 에서 얘기한 그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진실인 양, 사실인 양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면 다른 거 다 놔두고 더 심하게 조작된 세상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처럼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살아가면서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은 60% 70%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는 미국 제국주의 때문이라고, 일본 때문이라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걸 구제를 해줬는데, 이 쓰레기 새끼들. 보수? 오늘 또 한 가지 저기 얘기할 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또 오늘 뭔가 한 게 있더라고요. 저번에 뭐였습니까? 요 부산의 그 유엔 평화공원 여기에 현직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윤통이. 그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 씨발 그래 빨갱이 새끼들이야 놔두더라도 그래 보수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고 빠는 응? 박근혜 그리고 그래 솔직히 그래 이승만 박정희 같은 경우야 솔직히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럴 정신적 기력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물론 한 번씩 씨발 그래 연예인들 불러다가 빨가벗기 놓고 술은 좀 마셨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솔직히 저도 남자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이, 특히나 또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윤통 같은 경우에 하지만 솔직히 거의 꼬다는 보리자라고 보다는 뭐 아예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 양반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그 평소 때 뭐야 이 끌베이 같은 나라를 갖다가 일으키기 위해서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굳이 제가 이 박정희 입장에서 이 대변을 해주는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준다면 그런 온갖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또 유경수도 이제 일찍 그렇게 총격으로 죽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좀 그것밖에 없었겠구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일반 사람처럼 어디 취미생활을 수시로 다니면서 주말마다 취미생활 하러 다니고 그럴 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뭐냐고 그러니까 그래 소위 보수라고 치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그래 그때 제가 그래 유엔 평화공원 참배 안 했다는 거 보고 욕을 했는데 오늘 또 그래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참 진짜 기가 차죠. 그래 제가 오늘부터 제가 아침에 제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이제 처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이 새끼한테 가가지고 댓글로만 쓰려니까 좀 성에도 안 차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글을 찍기 시작했는데 오늘 글 하나 올렸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회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 제가 여기 가가지고 이재명이 페이스북에다가 댓글에다가 난리를 치는데도 나 진짜 좀 이따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개딸년 와가지고 난동 부린 거 여경 2명 부상 이거 이제 여기 링크 해가지고 요걸 좀 찍었죠. 이제
제가 좀 비아냥거렸죠.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같은 거 없냐. 네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진짜 이거는 윤통은 일단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새롭게 대한민국을 리셋하기 위해서 이제 물밑 작업하고 있는 거 다 빼고더라도 이재명이를 막아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이 이룩한 업적을 뛰어넘는 일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적었죠. 그래, 이 새끼가 됐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진짜 불교에서 칭하는 용어 무간지옥.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중놈 새끼들이 가가지고 뭐 위로하고 뭐 윤통 퇴진 뭐 집회한다고 하자 뭐 법회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땡중 새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어떤 나라죠? 무간지옥인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50년 전 중국 플러스 베네수엘라 거기에 대해서 개딸들과 그 지역 깡패들이 네트워크를 이뤄서 포털이나 뭐 SNS나 이런 데다가 비판하는 글을 적거나 댓글을 올리면 그 신상 정보를 갖다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깡패 새끼들한테 넘겨가지고 칼빵 놓고 강간하고 성에 팔아넘기고 그런 세상이 됐을 거라는 거는 한 발짝만 물러나서 생각해보면 명리학 관하예요. 이것만 봐도 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걸 보면 제가 말했던 게 100% 현실이 됐을 거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슨 종교 지도자라는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진짜 뭐 능력이 되면 종교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아니 이게 뭐 이런 거 다른 거 다 놔두고 이재명이가 법인카드로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거는 명명백백하게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종교 지도자식이나 된다는 새끼들이 어떻게 이런 새끼를 지지를 할 수가 있죠? 종교 지도자라는 새끼가. 결국에는, 그래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잖아요. 개 딸린 놈들 많이 와서 분탕질 존나게 쳐주길 바랄게. 근데 아무도 안 왔어. 아니, 이걸 읽은 사람은 제법 될 거라고요. 왜냐면은, 아니, 이재명이 안방이잖아. 내가 이재명이 안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깽판 치고 있는데 이걸 안 읽었을 수는 없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와. 왜 안 올까요? 이전에 조정훈이 맞죠? 그 시대의 정신인가? 조정훈이가 유튜브인가 어딘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다 이제 조정훈이가 뭐 이재명이를 공격하고 하니까 국회에서 개딸린 놈들이 막 이제 뭐 문자 보내고 막 많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정훈이가 제안을 했대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숨어서 뭐 문자 보내고 하지 말고 우리 같이 모여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대화를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현상이잖아. 아니 막말로 다른 거 다 빼놔놓고 싶어. 전투력만큼은 만렙이라고 하죠. 왜냐 이거 보세요. 단식 처음 와서 씨발 이렇게 뭐라도 쪽가인가 들고 막 난동 부리고 그래. 여경 두 명이 지금 제법 그 팔뚝하고 뭐 이런데 제법 많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전투력을 가진 것들이 제법 되는데 한년 놈들도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내가 적어놨잖아. 분탄이 존나게 치라고. 제발 소원이라고. 그걸 보세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것들이 미쳐 날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15만 명이 이렇게 날뛰었을 거 아니냐고. 민주당 권리당은 115만 명이라며.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각 지역의 깡패들이 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런 정도가 판단이 안 서나? 아니 개딸들 말고요. 그리고 여기 이 빨갱이 새끼들한테 빌붙어가지고 어떻게든 꿀 좀 빨아보겠다는 그 김윤아 같은 그런 개쌍 년놈들 말고 조진웅이 같은 그런 쓰레기들 말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오길래 제가 그래 욕 좀 적어놨죠. 오늘 뭐 그래 탄핵 추진을 한 해 만에 막 뭐 아까 저기 누굽니까 저 어벤져스 그 이현종이가 얘기하는 거 잠깐 들으니까 경론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탄핵하자 안 된다 탄핵하자 안 된다 탄핵하자 안 된다. 그래 결론 내린 게 아이씨 우리가 그 탄핵안 발의하니까 눈치 본 거네. 그 자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이 특검하자. 그리고 어제 그래 은수미 확정 판결 받았죠. 2년. 그 보세요. 이게 2018년 5월 처음에 이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저 은수미 검은 돈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업무의 배후 세력을 철저히 밝혀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많이 들어본 멘트잖아요. 이재명이도 똑같이 말했잖아. 부정한 돈. 단 1원 한 푼도 본 적도 쓴 적도 없다고. 그 1원짜리는 못 받겠지. 씨발로 요즘에 1원짜리를 어디서 보노? 족같은 새끼야.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조를 보면 돼요. 구조를.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하는 구조가 똑같으면 근본이 똑같은 새끼들이라니까. 오늘 그래 감사 조작 아 저기 감사 오늘 그래 그 감사원에서 저기 통계 조작했다고 발표가 나니까 그 22명 고발된 새끼들 한결같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 조작이다. 반응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을 제때제때 처리를 왜 못했냐고. 어? 그 왜 지금 와서 씨발 왜 이재명이를 빨리 구속 못 시키냐고. 지금 하는 꼬라지를 봐라 하는 꼬라지를. 언론 지형하고
쉽게 할 수 있겠냐고. 아니, 쉽게 할 수 있겠냐고 아니고, 윤통 아니면 씨발 지금 이렇게도 못 버틴다니까? 다 자빠졌지, 씨발아. 물론 뭐 그럴 기회조차 없었지, 씨발.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을 거니까 윤통 아니었으면. 근데 아직도 씨발 뭐, 홍준표, 홍카콜라? 아유, 씨부랄. 그게 니들 수준이다, 수준. 빨갱이들이야, 씨발. 피하 구분은 명확히 하잖아. 이거는 씨발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조차도 못하는, 아유, 참, 씨부랄. 그리고, 이거 뭐, 김행지명자가, 후보자가, 그, 김건희 뭐 얘기를 하니까 뭐 그래. 2015년? 하고, 이번에 당선인 시절인가? 두 번 만난 게 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개항에서 이제 사진을 어디서 또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2013년도인가? 그 행사장, 코바나 컨텐츠하고 그 위키트리인가? 그 이제 그 같은 행사장에 이제 있었다는 그 사진을 들이밀면서 거짓말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이제 또 빨갱이 새끼들 나와가지고 지랄지랄 합니다. 그런데 뭐 그 새끼 빨갱이 새끼들이 원래 이제 그뭐 본성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래 보수로 나오는 패널들은 뭐 하냐는 거지.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 김유나 같은 그런 개쌍년들이 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다고 할 때, 아니 그 논리를 깨는 거는 간단하다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씨발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냐고. 딱 그거 한마디면 돼요. 그래가지고 주둥이 쳐닥치라고 하면 되고. 이거 아니 이거 가지고 이 거짓말을 했는데 만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김문기 처장하고 9박 11일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가가지고 손잡고 저기 나무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둘레도 재고 마주보고 밥도 처먹고 요트도 타고 골프도 치고 카트도 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걸 예로 들면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놈을 공격하는 부분도 있지만 듣는 시청자들 일반 그 개돼지 국민들 그렇게 안 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니 이 빨갱이 새끼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은 그 새끼 누굽니까 그 이상식인가 그 무슨 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씨발 생긴 것도 개쪽같이 생긴 이 새끼가 아까 그 신통방송에서인가 뉴스타파 이제 압수수색 한 거 가지고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스타파는 잘못한 게 없다고 제대로 보도를 했는데 MBC에서 약간 비틀어서 보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 제가 속을 뭐냐면 아니 씨발놈이 뉴스타파가 28초를 갖다 빼고 보도를 했는데 주어를 바꿔가 보도를 했는데 지금 뭔 개소리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윤희석이가 아마 그 얘기를 하려고 바로 받아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앵커 그 정찬배입니까? 아니 그 새끼가 말을 못하게 막더라고. 물론 그 다음 파트에서 유니스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 개돼지도 정확하게 못 알아듣는다니까. 바로 그 말을 하는 그때 바로 반박을 해야 돼요. 근데 정찬배 그 새끼가 그걸 막아. 분명히 윤희석이가 바로 받아서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정찬배가 막더라고. 다음에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이게 문제라고 이게. 시차가 적용이 되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윤희식이가 그래 분명히 그 다음에 얘기는 하긴 해요. 정확하게.
그럼 그거를 이상식이 그 새끼가 거짓말을 한 그 순간에 바로 반박이 들어가야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알아듣는다고요. 근데 그걸 씨발놈이 앵커 새끼가 막더라고. 제대로 된 언론사면 기자고 앵커면 일단은 지가 먼저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거는 사실이 아니지 않냐고. 뉴스타파에서 그 28조를 통째로 드러내는 바람에 주어가 바뀌었지 않냐고 이렇게 자기가 묻든지 아니면 유니스기가 바로 반박을 하려고 할 때 그냥 그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언론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막아 씨발놈들이. 그런데 TV조선이 뭐 보수파의 뭐 등불 윤통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 여론이 호도되고 500억 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도 그 세력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제 그제 28조를 통으로 드러낸 게 명확하게 밝혀졌는데 그 씹새끼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뉴스타파는 잘못한 게 없대요. 그렇게 하루 전에도 아니 하루 전에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다 얘기가 끝나는 건데 또 나가가지고 뉴스타파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압수수색을 하냐. 그런 새끼들을 상대로 싸우는데 아 참 진짜 그 형 보수지 씨발놈들아. 어? 자랑스럽지. 쓰레기 새끼들. 그 니 같은 것들은 이재명이 지하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딱 맞는 수준들이야 이 새끼들아. 어? 아직도 우리 불쌍한 대통령님 아직도 좋은 진입 빠는 새끼 놈들도 있더만. 그래 뭐 좋은 진이 그 새끼 뭐 얼마 전에 그 저기 썸네일을 보니까 뭐 어디 그 저 누구야 그 CBS 김현정인가 그년한테 가가지고 뭐라더라? 이제는 뭐 이재명의 시간이다 이제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 좆됐다. 참 진짜 기가 차서 씨부랄. 아휴 참. 아휴 씨발 한심한 쓰레기들. 그 이런 얘기들을 계속 씨부리면 그래 이재명이 왜 김문기 모른다는 거 그거는 그러면 저기 거짓말 거짓말 아니냐고. 이거는 단지 그 행사장에 그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명히 맞는 거고 그 김영희 그 당시에 있었던 뭐 무슨 이상감으로 있었던 위키트리하고 그만한 컨텐츠가 그 합장해가지고 전시회를 열었고 그래서 이제 갔던 거고 그냥 당연히 모를 수 있지. 인연이 없었고 그냥 그 뭐 각자 그냥 와가지고 그냥 참석했던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9박 11일 동안 같이 밥 처먹어 장도 봐 같이 놀았어 요트도 타서 낚시를 해 골프도 쳐 같이 카트도 탔어 그랬는데도 모른대 씨발. 근데 그거를 그 모를 수 있다고 개인의 영역이라고 뭐 기억 개인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그랬던 새끼들이 이걸 가지고 물어뜯어. 근데 그걸 또 방어를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듣고만 있어.
기껏 한다는 얘기가 씨발 그래 청문회 때 뭐 얘기가 아니 있지 않겠냐고. 아, 참 진짜 이런 걸 볼 때마다요. 윤통 진짜 그럴수록 더 윤통이 존경스러워. 집권을 하고도 권력을 잡고도 씨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런 뭐 이런 아유 진짜 씨 아유 씨부랄 새끼들 진짜 기가 차서 진짜 아유 씨부랄. 예, 이건 제가 약 올린다고 만들어가지고 올렸죠 좀. 아, 감사원이 오늘 국토부 부동산 통계 협조 안 하면 조직 예산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했다는 뭐 다들 뭐 보고 들었을 테니까 뭐 저도 뭐 어차피 뭐 이거 자세하게 뭐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뭐 자세하게 얘기할 그건 안 됩니다. 단지 분명한 거는 특히 지난 5년이 조작된 세상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다크시티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안 보고 안 봤던 영화다 해가지고 보면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렇게 놓고 보면 정말 수작이라고 할 수 있죠. 수작이라고. 저평가된 영화들 많잖아요. 또 잠깐 옆으로 빠지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처음에는 그 개봉했던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그 펜도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009년도에 SF 공포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SF 공포조 장르를 굳이 장르를 이제 분류하자면 제대로 어 그러니까 뭐 대충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지구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행성을 이제 찾았죠. 그래서 일정한 집단을 동면 상태로 넣고 그 행성으로 이제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조리 다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보낼 수 있는 인원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는 중에 그 우주선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거 결말 쪽까지 가서 막 얘기를 하면 이 스포일러라고 하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실 분이 있다면 그 상당히 이제 좀 이 약간 이제 약간이 아니고 이제 그 이벤트 호라이즌처럼 공포가 상당히 많이 가미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 우주선 안에서 막 이상한 생명체도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 뭐지 했죠.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 약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식스센스급의 반전? 식스센스급의 반전? 뭐 식스센스급까지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식스센스에 근접하는 정도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정말 재밌었어요. 이벤트 호라이즌보다 더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영화가 개봉했던 2009년 당시에는 흥행을 못했어요.
영화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것도 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지금 감사원 발표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명확한 거는 특히 지난 5년 완벽하게 조작된 세상에서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조작된 세상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으로 이어졌다면은 정말 회복 불가능한 조작된 세상에서 살아갔을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또 대통령실에서 충격적 국기문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이 입장이 발표되는 거는 증거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거. 그 인터뷰 대선 개입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래 오늘 인천 상륙작전 현장에 간 윤 공산 추종 반국가 세력의 위협 기른하게 물리칠 것. 여기 가가지고 이제 또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개성에 어떠한 위협도 기른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에서 최초로 73주년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하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는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세요. 뭐지 이거? 어떻게 윤통이 여기를 73년 만에 또 처음 가죠? 유엔 평화공원도 70년 만에 처음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그래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뭐 보수 우파 아니 뭐 했냐고 아니 나야 씨발 그래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빨갱이였어. 그래서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랑스럽게 씨발 그래 자유우파 보수 그래서 뭐 씨발 왜 그래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보수파가 빨갱이 새끼들한테 판판이 역사전쟁에서 완패를 했는지 이게 바로 그 이유예요. 이게 바로 그 이유라고. 아니 빨갱이 새끼들은 없는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저기 뭐야 숭배를 하고 하는데 아니 실존했던 역사도 관심 안 가졌잖아 씨발아 너희들은. 어? 그래놓고 뭐 자랑스러운 보수 우파? 자랑스럽냐 그래? 어? 그래놓고 뭐? 왜 역사전쟁에서 졌냐? 그 이유가 이거라고. 이거 주둥이만 살아있었던 거지 주둥이만. 그리고 여기서도 그래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를 위협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 하는데도 그냥 멍청하게 듣고만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앵커고 지랄이고 들이받으라고, 병신들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니, 이상식인가 그 쓰레기 새끼가 뉴스타파는 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거기서 씨발 들어가가지고, 아니, 잠깐만 있어보라고, 씨발. 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냐고. 바로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새끼들이 더 이상, 그렇게 몇 번 당하면 더 이상 거짓말을 못 한다고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도, 그냥 냅두고 의견이라고, 시간차를 두고 반박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라, 씨발, 일반 시청자들이. 따로따로 생각한다니까? 거짓말을 딱 하는 그 순간 바로, 야, 씨발로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사실이 이건데 왜 거짓말 하냐고. 아니, 윤통이 직접 현장에서 태어나놓고 저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맞아. 저 새끼들 다 쳐죽여야 되는 빨갱이 새끼야. 하고 있는데, 아니, 씨발, 그러고, 그, 윤통이 앞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니, 뒤에서 따라가면서 보조 맞추는 것도 못하나? 이 씨발 것들아. 그 얘기했듯이 기껏 정미경이 정도가 그나마 바로바로 받아치고, 한동훈이가 얼마 전에 말했습니까? 그 김의겸이 그 새끼한테. 제가 지금 쇼츠로도 올려놨는데, 또 전 정부 지겹지도 않냐고. 아, 안 지겹다고. 아니, 한동훈이가 빨갱이들을 어떻게 사냥을 해야 되는지를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씨발 1년 반 동안 보여줬잖아. 1년 반 동안 씨발 뭐 몸소 보여줬는데, 아, 그 정도 그 배우는 게 힘드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개따르고 지랄이고 해봐야, 뭐 깽판 치고 지랄 해봐야,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대가리 든 게 없기 때문에. 아니, 내가 씨발 그렇게, 아니, 주거 안방에 쳐들어가가지고 내가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 씨발 저도 해가면서 아무도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 이게 바로 아가리 파이트고, 방구석 여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저런 것들이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완장을 채워주면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홍위병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깡패까지 묶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제 상상 속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 그랬던 새끼들이 또 내년에 뭐 공천 안 주고 하면 또 지랄할 거 아니야. 뭐 무소속으로 또 출마하니 많이. 쓰레기 새끼들. 뭐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올린 글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근데 여전히 어쨌든 뭐 한 명도 아직은 방문을 안 하고 있죠. 혹시 듣는 분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가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왜냐하면은 아니 뭐 지금 여기서야 제가 그래 방송이니까 그냥 막 이 말로 뜨는 거기 때문에 시빨조빨 하지만 어차피 여기는 지금 제가 지금 직접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 페이스북에서 그 댓글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욕을 쓰거나 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맥락상 또 막 좀 한두 마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제가 그 이재명이 그 저기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내가 댓글 달면서 하는 그런 그 정도의 욕을 할 수는 없죠. 제가 글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좀 읽어볼까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올린 걸. 역시 이제 링크는 내가 아까 요겁니다. 요거. 과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제 저녁 국회 앞 이재명 단식 천막에서 개딸로 추정되는 50대 아줌마의 난동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극단적 지지자들에 의한 난동이 갈수록 막장으로 흐르는데도 이러한 현상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만 되돌아보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 이후 과연 민주당 내에서는 개딸로 불리는 극성 지지자들의 폐악질이 하루도 끊이질 않고 언론을 장식했었다. 그리고 그 폐악질은 갈수록 악랄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 어제 국회 앞에서 벌어졌던 난동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딸들의 폐악질에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온갖 토착 비리 문제와 조폭과의 연루설이 더해지면 처음에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의 범죄를 보면 이재명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누구는 사악하다고 하지만 그건 이재명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처음에는 사악하다고 이제 초창기 때 제가 지지를 접고 2018년 뭐 그때만 해도 사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새끼는 사악하지는 못해요. 그냥 찌질이 모질이 쫄보 양아치 새끼일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절대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흉악한 범죄자보다 더 흉악한 범죄자가 바로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찌질이 모질이 쫄보의 특성을 지닌 그냥 흉악한 생양아치에 지나지 않는 인간인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의 행태를 보면 문화혁명 시대의 홍위병을 떠올리게 한다. 아니 어쩌면 당시 홍위병보다 더 폐악무도한 집단이 아닐까 생각한다. 민주당 내에서 수박을 색출한다면서 저지른 폐악질을 생각해본다면 개딸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찌질이 모질이 쫄보 양아치 수준의 이재명과 홍위병보다 더 폐악무도한 개딸이 합쳐지면 과연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이 탄생할까? 기껏 야당 대표의 직위에 있으면서 소수의 극성 지지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저지르는 이재명의 모습에서 만약 현재 대통령이 윤통이 아닌 이재명이었다면 우선 세금을 들여서 개딸을 100만 명쯤 양성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것은 이전부터 생각했었던 것인데 얼마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 115만 명 정도라는 보도를 보면서 내 생각이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남시장 때의 경험을 살려 각 지역의 깡패들과 개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인터넷이나 각종 SNS에 자신을 비판하는 글이나 댓글을 쓰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테러를 가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이 무시로 벌어졌을 것이면 자명하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끊임없이 부추겨 공포를 조장하면서 한편에서는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을 실시해서 언론을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시켜 자신의 지지율을 60% 이상 유지하는 국민들을 이재명 수령님 만세 만만세를 외치는 개돼지로 전락시켰을 것이다. 즉 홍위병 개딸과 깡패를 이용한 공포정치와 기본소득을 이용한 우리나라 정책이 함께 실행되면서 우리나라는 50년 전의 중국의 현재의 베네수엘라가 합쳐진 그런 생각하기도 싫은 무간지옥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아무도 꺼내지 않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이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통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문재인은 빼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윤통이 계획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문재인 5년을 역사에서 지우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대통령들의 업적보다 이재명을 막아낸 윤통의 업적이 더 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 하루에 한 개쯤씩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들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하루에 하나 정도씩 결국에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래 보수 우파가 지난 70년 동안 아니 박정희까지 빼고 지난 40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보수 우파 여러분. UN 평화공원도 안 찾아가.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도 한 번도 참석 안 해. 그래 놓고 계속 5.18은 폭동이다. 패배감에 들어가지고 왜 폭동인데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냐고.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UN 평화공원에도 한 번도 안 찾아가고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에 단 한 번도 참석 안 한 게 그게 가장 크고 명확한 이유예요. 자기들이 그래 우파에서 이룩했다는 그 자랑스러운 그 역사조차도 외면하고 있었는데 아니 씨발 도대체 누가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겠냐고. 어? 그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파의 역사 자랑스럽게 뭐 이승만의 그 저 뭐 위대한 뭐 저 뭐 자유민주주의 뭐 저거 뭐 박정희의 산업화가 어쩌고 저쩌고 그 이후에 뭐 그래. 그 박근혜는 뭐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들만 생각한 그 박근혜는 뭐 했는데 씨발아. 어? 박근혜는 4년 동안 뭐 했는데 그러면 뭐 변명이랍시고 뭐 좌파들이 뭐 세월호고 뭐 기획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참 씨발. 에휴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